그나저나 정두환 전 의원이 다시 나오면 이거 하나 질문해달라고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준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스페셜 뉴스 게임 나오셨을 때 예. 내가 야동까지 까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이 질문 엄청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야동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박 대통령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거 야동까지 까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재 씨가 이제 무슨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예.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겁니다. 예.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재산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 얘기가 이제 사실 좀 19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나와야지 뭐 저 죄를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9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 탄원서 안에? 대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녹취록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탄원서도 있고. 시중에 다 돌아다니던데요, 뭐. 아니 19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정 의원님. 19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19금 해당되잖아요.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을 그때 해보셨어요?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검증이죠. 왜냐하면 조순재 씨가 누굽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최태민의 양아들. 예. 그리고 그 박근혜 씨하고 같이 일했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예. 그 자체가 검증이지 뭐가 아니 그러니까 탄원서가 그렇게 왔고 녹취록이 있는데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썼어요. 2007년에. 근데 한나라당 검증위는 그 녹취록도 확보하고 탄원서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후반 작업을 뭐 하셨을 거 아닙니까? 후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제 이겼으니까. 이미 이명박 후보가 예.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그래도 그때 검증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더.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겼는데 진 후보를 무슨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인정할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예. 그리고 내용이 또 너무나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따로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예. 아니 이거는 알겠습니다. 되게 취미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파야 되는 게 제 직업이니까 지금 굉장히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 정도 표현했으면 이제 됐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정 의원님 2012년에 다시 박근혜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분들이 그때 검증이 분들 그때 물론 검증이 아니셨지만 그거 가지고 다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은 야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거 검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만. 이거 이제 처음 고백하시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참 욕먹을 일인데. 세상에.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분명히 새누리당 의원이셨는데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그냥 중간에다 찍었어요.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 고백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정두원 의원하고 오늘 월간 정두원 하는데 특검 조사받고 오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조사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그 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특검팀에 격려 차원에서 이제 저녁을 먹은 거죠. 그것도 여러 명이서 먹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못한 그 19금 얘기를 특검팀에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참 어쩌다가 이 지경이구나. 사실은 말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주자 그 경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었어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주도했던 분. 그래서 더 심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책임을 통감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검증을 책임지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밝히자고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왜 못하셨어요? 또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아이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결국 뭐
방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예. 아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하여튼 정두원 전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책임 통감한다고 하셨지만 2007년 8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게 될 거다. 네. 이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지? 밥을 못 먹게 된다니? 그 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가 단발마적인 비명을 뭐 여러 번 지르긴 했었죠. 맞아요. 근데 네. 그때는 언론에서 별로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 관계들이 그럼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밝혀진 겁니까? 얼마나 더 밝혀질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더 밝혀질 필요도 없죠.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국민들. 네. 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 근데 밝혀지긴 얼마나 밝혀졌다. 뭐 나올 만큼 나오긴 뭐한 말로 했어요. 야동까지 나와야 됩니까? 정말. 충분하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예.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미 2007년에 요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뉴스게임.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오늘 풀어보죠. 일단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대체 이 뉴스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국민들 참 답답하거든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일단 검찰 수사 결과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를 버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미루는 거고. 예. 그러니까 10대 맞고 끝날 거를 이제 100대 맞고 끝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이 나타났는데 꽁이 사냥꾼이 무서워서 머리를 땅에다 쳐박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예? 그거를 지금 이제 무서워서 자기 혼자 부인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이거를 좀 명예롭게 또 이렇게 질서 있게 이제 풀어나가 주면은 국민들도 이제 뭐 동정이라면 미안하지만은 연민의 정이 생기거든요.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그나마. 그런 거를 지금 본인이 지금 다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10대 맞고 끝난 걸 100대로 지금 끌어올리고 100만 개 촛불이 모였을 때 끝낼 걸 지금 300만 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주말.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일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에서 그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아하. 뭐 이제 특검에서는 더 나오지 뭐 덜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기여? 우리나라 검찰을 정말 180도 바꿔놓은 거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정 의원은 이 정도까지 검찰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검찰도 단학과 수상을 사법 처리하면서 새로운 검찰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게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참 역설적인데 그러네요. 예,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일단 책임 총리가 급하죠. 근데 이게 미뤄진다는 것은 국회에서 자기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소위 대권이 눈앞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권 주자. 소위 문재인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미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은 지금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대권이.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들이 국회를 뭐 박수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할 일들을 못 하고 있으면 이제 국회로 오겠죠. 아니 근데 지금 탄핵을 하자라고 나서기도 애매한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한 가지. 거기에다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한들 헌재로 가서 정말 6명의 찬성표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의문인데 그러면 헌재에서 막히게 되면 역풍 불 텐데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일단 헌법에 정해진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서지 않으면 탄핵 절차는 이제 진행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야가 다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지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주말 지나면서.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 끌기인가요? 왜 조사도 안 받겠다 그러고. 당연히 시간 끌기인데 그게 왜 시간 끌기냐면 무서워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무슨 전략적인 게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입니까? 그러니까 뻥이 땅에다 머리 박듯이. 매 맞을 거를 자꾸 두려워서 자꾸 이제 내일 맞을게요. 모레 맞을게요.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 저는 우리 사람들은 다 이게 뭔가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전략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예요.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는 예. 대통령님 이거 인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직언을 못 하는군요. 뭐 지금 못 하는 거 알잖아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또 아직도 레이저 그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레이저 맞겠죠. 예. 그 레이저가 무서워서 주변에 아직도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으로 지금 계속 끌고 10대 맞을 걸 100대로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그렇게 허약해졌습니다. 아유, 참 웃으면서도 씁쓸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민심을 모르나 싶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책임이 있어요. 네, 왜요? 뭐 전 국민이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전 국민이. 예.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을 왕으로 그동안 대접한 그 언론도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아예 저희는 대접 안 했습니다. 김현정만 대접 안 했나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대통령은 무서워서 계속해서 차일피일 뭔가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일단 그 부분은 제로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스스로 물러나진 않을 거다. 새누리당 얘기 가보죠. 새누리당. 분당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 이미 탈당 결심 굳혔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윤리 제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윤리 제소 까미고 일반 국회의원 같았으면 벌써 당원권이 정지가 됐죠. 벌써 했죠. 예. 근데 그 절차를 이제 당 대표가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당 대표가 그걸 진행을 안 시킬 것 같고 이정현 대표 또 계속 저런 식으로 버티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고비죠. 이번 주까지도 계속 그런다면은 이제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보시는 거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다 새가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인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래요. 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런 법입니다. 자기 거 놓기 뭐 힘드니까.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질 급한 이제 남경필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성질 급해요? 이제 비교적 급한 편이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만큼 정의감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도 탈당을 하면서 끌어내겠다는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월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정현이란 사람이 진짜 대통령하고 계속 똑같이 그런 이제 우매한 행동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도 정신 차리고 내려놓을지. 월화라고 좀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좀 뭐 들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아니 왜냐하면 원래 월요일 날 탈당한다고 김용태 의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탈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말리고 남경필 의원도 화요일까지 보자. 이제 주변에서 또 말리면서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겠죠. 이정현 대표가 월화 중에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죠. 그래요. 예, 제정신이라면은. 아니 근데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바꿀 것 같지 않은데요.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쪼개져야 되는데. 근데 쪼개지는 게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왜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29명이 넘어섰거든요. 넘었어요. 어제 비상시국 회의에 현역 35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이제 꼭 탈당하지 않고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죠. 탈당을 하지 않고도 교섭단체를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하긴 남경필, 김용태 두 분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황영철 의원은 지금 말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다들 우르르 따라 나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걸 저도 감지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또 재산이 많이 많거든요. 예. 여러 가지 건물, 땅 하면 한 1,000억대 됩니다. 그래요? 예. 그거 놓고 나가기 쉽지 않군요. 그리고 이제 법통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굴러갈 가능성. 이 대표가 안 내려놓는다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방법이 또 있고. 근데 모양이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건. 그런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정두원 의원은 쉽게 안 쪼개질 거다. 네. 쉽게 안 따라 나갈 거다. 네. 결국은 이제 이정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데 주초를 봐야 된다. 주목해라. 그나저나 이정현 대표는 왜 꼼짝도 안 합니까? 지난주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4명의 주자들 지지율 다 합쳐도 9%가 안 되는데 나보고 물러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제정신이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여러 가지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신이 갑자기 충신이 될 수 없거든요. 이 정도 발언까지 해도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네. 그렇게. 저는 혹시 친박계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 마치고 돌아오면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계속 버티면서 시간 끄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던데. 그랬었죠. 지금까지. 썼죠? 예,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무지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예. 이제 사실 그 희망도 사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세요. 예, 반기문 씨가 제정신이라면은 새누리당에 와서 출마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물 건너간 카드입니까? 반기문 예, 카드. 예. 친박이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물 건너간 카드다. 그렇습니다. 올 리가 없다. 네. 그러면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바보죠. 오면 바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불거지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반기문 안철수 연대설이라는 게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그때는 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리가 있어. 반기문 새누리당으로 가지 이랬는데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야를 주장했잖아요. 예. 하야를 해서 대선이 벌어지면은 결국 보수표가 어디로 가겠느냐. 자기한테 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을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이랑 같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기문과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촛불 시위 민심에 따르면은 그런 또 정치 공작 내지는 정치 실수가 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의 분위기로는. 네. 그럼 이번 대선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런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 정도 혼돈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정치 내공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역시 걸릴 겁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총리 추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이제 이선으로 물러날지 하야를 할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결국 시간은 많이 걸리면서 일이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민주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걸로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근데 그 힘은 결국 촛불의 힘이죠. 그렇죠. 네. 우리의 민도가 대단합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폭력 사태 하나 일어나지 않고 쓰레기 말끔히 치우고 돌아가는 이게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가요? 좀 놀랐어요. 그래요. 7시간 세월호의 7시간 얘기 나올 때 여러 가지 주술적인 얘기들이 소문으로 돌았고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뭐 직무 봤다 이런 걸 지금 내놓은 건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파급이 그 반향이 또 그 영향이 크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결국은 이것도 밝힐 부분은 밝힐 부분이네요. 특검에서. 뭐 역사를 보면 1000년 전 일도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밝혀지겠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정 의원님 2012년에 다시 박근혜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분들이 그때 검증이 분들 그때 물론 검증이 아니셨지만 그거 가지고 다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은 야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거 검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만. 이거 이제 처음 고백하시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참 욕먹을 일인데. 세상에.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분명히 새누리당 의원이셨는데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그냥 중간에다 찍었어요.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 고백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정두원 의원하고 오늘 월간 정두원 하는데 아니 특검 조사받고 오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조사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그 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특검팀에 격려 차원에서 이제 저녁을 먹은 거죠. 그것도 여러 명이서 먹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못한 그 19금 얘기를 특검팀에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참 어쩌다가 이 지경이구나. 사실은 말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주자 그 경선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더 밝혀질 필요도 없죠.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국민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밝혀지긴 얼마나 밝혀졌다. 나올 만큼 나오긴 뭐한 말로 야동까지 나와야 됩니까? 정말. 충분하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미 2007년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뉴스게임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오늘 풀어보죠. 일단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대체 이 뉴스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국민들 참 답답하거든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일단 검찰 수사 결과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를 버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미루는 거고. 예. 그러니까 10대 맞고 끝날 거를 이제 100대 맞고 끝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이 나타났는데 꽁이 사냥꾼이 무서워서 머리를 땅에다 쳐박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예? 그거를 지금 이제 무서워서 자기 혼자 부인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이거를 좀 명예롭게 또 이렇게 질서 있게 이제 풀어나가 주면은 국민들도 이제 그래서 이것도 19금 해당되잖아요.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을 그때 해보셨어요?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검증이죠. 왜냐하면 조순재 씨가 누굽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최태민의 양아들. 예. 그리고 박근혜 씨하고 같이 일했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 자체가 검증이지 뭐가 아니 그러니까 탄원서가 그렇게 왔고 녹취록이 있는데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썼어요. 2007년에. 근데 한나라당 검증위는 그 녹취록도 확보하고 탄원서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후반 작업을 뭐 하셨을 거 아닙니까? 후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제 이겼으니까. 이미 이명박 후보가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도 그때 검증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더.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겼는데 진 후보를 무슨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인정할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예. 그리고 내용이 또 너무나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따로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되게 취미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파야 되는 게 제 직업이니까 지금 굉장히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 정도 표현했으면 이제 됐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두원 전 의원이 다시 나오면 이거 하나 질문해달라고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준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스페셜 뉴스 게임 나오셨을 때 내가 야동까지 까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질문 엄청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야동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박 대통령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거 야동까지 까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재 씨가 이제 무슨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겁니다.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재산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 얘기가 이제 사실 좀 19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나와야지 뭐 저 죄를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9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 탄원서 안에?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녹취록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탄원서도 있고. 시중에 다 돌아다니던데요, 뭐. 19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정 의원님. 19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방송입니다. 제기를 하셨었어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주도했던 분. 그래서 더 심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책임을 통감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검증을 책임지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밝히자고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왜 못하셨어요? 또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아이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결국 뭐 방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여튼 정두원 전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책임 통감한다고 하셨지만 2007년 8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지? 밥을 못 먹게 된다니? 그 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가 단발마적인 비명을
뭐 여러 번 지르긴 했었죠. 맞아요. 근데 네. 그때는 언론에서 별로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 관계들이 그럼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밝혀진 겁니까? 얼마나 더 밝혀질지는 모르지만은